얘들아 안녕. 유래야. 유래쌤이야. 선생님 아까 금방 세계사 HL 찍고 왔는데요. 세계사 HL 땐 글씨가 조금 더 예뻤는데 세계사 SL은 글씨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착한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오케이.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는 주제 1.2와 관련해가지고 일본의 팽창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1853년부터 1930년 그 이전의 움직임이 일본이 어떻게 팽창하는 데 있어서 그 기원을 살펴봤다라고 하면 그 기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어떤 과정을 통해 팽창했는지가 오늘 볼 내용인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만주사변과 관련해서 우리 발표 진행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만주사변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 만주사변의 결과 그리고 진행 과정을 제가 정리하고 난 이후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교과서 34 학습지 필기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료 분석 들어가기 전에 만주사변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날 유조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유조호 사건은 중국어로 하면 유타오 사건이라고 하죠. 이 유조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그 당시 남만주 철도를 지키고 있었던 관동군 세력이 일본 정부의 허락이나 어떠한 명령을 듣지 않고 아주 독자적인 판단 하에 관동군을 일부러 폭발을 시킵니다. 남만주 철도를 일부러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저 남만주 철도는 우리 일본의 권리이자 일본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보급선이었는데 저것을 지금 누가 저 중국 사람들이 저 남만주 철도를 폭파시켰네 이러면서 이제 이 유조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 군부는 만주에 대해서 일본의 군대 세력을 조금 더 증파하고 그리고 중국 내에 일본 세력의 영향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의 영향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럼 이 만주사변의 결과를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일본 군부에 대한 통제가 이제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리는 첫 번째 시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이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주모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이 만주사변은 우리가 이제 팽창을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 군부는 전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러한 일본의 군부 세력은 독자적인 이제 세력 구축과 독자적으로 판단하에 팽창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존의 일본 정부의 협조 외교 체제였던 워싱턴 체제를 탈피하여 그 당시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 그 외교의 움직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에 오히려 나치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만주사변의 결과를 보게 된다면요. 중국의 결과를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내양외 정책이라고 해서 먼저 나라 안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외국 세력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면서 선내양외 공산당 토벌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만주사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연맹이라는 외교적 이제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일본의 팽창적인 움직임을
막고자 하죠. 그래서 국제연맹 같은 경우는 이 리튼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의 팽창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야 일본 너희들 이제 그만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본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싫어 더욱더 팽창할 테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 만주국 그 만주 사변을 일으켰던 그 만주의 괴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즉 괴뢰 국가라고 하면 꼭두각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 괴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만주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러한 중국 내에서의 선내 양회 정책을 이제 일본은 오히려 더 이거를 이용하여서 1933년에 일본 군부는요, 그 당시 중국의 장제스와 함께 탕구 정전 협정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당고 정전이라고 하는데 이 탕구 정전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만주 통제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거기다가 일본이 이후에 내몽골 그리고 허베이성, 하북성까지 진출, 즉 일본이 중국의 내륙으로 점차적으로 진출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굉장히 무력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가 만주사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는 보지 못할 것 같고 세 문제 정도만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함께 사료 분석 노트를 파악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사료 분석 노트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IB에서는 외부평가, 내부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지정주제 3에서는 여러분들이 페이퍼 1, 즉 외부평가 1을 페이퍼 1을 준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퍼 1 같은 경우는 총 5문제가 나오는데 이 5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파트 A 그리고 파트 B로 나뉘어가지고 이 사료 자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도출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료의 출처, 목적,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여서 이 사료의 출처, 내용 그리고 목적의 가치와 한계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교 및 분석 대조한다라고 했는데 IB에서 비교는 공통점 그리고 대조는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함께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과서 33페이지에 함께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료 B에 따르면 일본군은 왜 특히 일본 농민들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가? 라고 나오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료 B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사료 B 먼저 봐보도록 할까요? 자, 사료 B를 보니까 절망적인 경제 상황, 정치적 쇠퇴가 만연하는 블라블라한 상황 속에서 국가주의적 세뇌 이러면서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찾아야 할 내용은 일본의 농민이 그토록 군부에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이유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 절망적인 경제 상황.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렇게 옮겨놓고 봐야겠네요. 이게 뜨지? 아이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 보니까 절망적인 경제 상황과 정치적 쇠퇴가 만연하는 상황이었다. 즉 일본 국내에서 절망적인 경제 상황, 대공황 그리고 정치적인 쇠퇴가 만연하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당시
일본 농민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군부에 대한 지지를 조금 더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아래 바로 문장 보면 군대는 찬란하고 온전한 국가 정신을 표상하는 집단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다. 즉 이를 통해서 국가주의적 세뇌가 있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두 번째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 이제 일본 농민이 지지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면요. 군부는 농촌 지역으로부터 가장 열렬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근복무가 가난과 멸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라는 세 번째 이제 요인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민이 제양 군인회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홍보 수단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군에 입대해서 여기서 진급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로 여겨졌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일본 농민들이 그 당시 군부에 그렇게 그토록 열렬하게 지지했던 이유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트 A와 파트 B를 풀 때 가장 중요했던 핵심으로서 사료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을 끄집어 온 다음에 이것을 문장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그리고 기말고사도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료 분석 노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사료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봤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도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사료와 이 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과 보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실상 사료 분석 노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할 때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